안녕하세요, 수빈입니다. 별밤 시작합니다. 중학교 2학년 가파입니다. 예, 1부는 개곤 MC 털보 아저씨가 진행을 했죠. 저는 꼰대입니다. 1부 시작하려고 하니까 너무 긴장이 돼서 그런지 잘 안 돼서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2부는 우리 국제학교와 한국학교 차이가 어떤 게 있나를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국제학교를 한 10년 다닌 가파군이 마침 이번 팟캐스트에 참여하고 있어서 가파군과 한국학교만을 다닌 수빈 양의 둘의 그 경험을 비추어 보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국제학교가 어떤 점이 좀 다른가요? 일단 확실히 외국인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예, 문화 말고도 뭐 시험이나 체벌이나 뭐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다르다는 얘기를 좀 들은 것 같아요. 시험이라는 게 있습니까? 국제학교에도? 확실히 한국 학교보다는 시험이 훨씬 적고요. 훨씬 적고 수행평가도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도 수행평가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나요? 네, 교육청에서 그걸 늘리라고 해서 선생님들이 의무적으로 늘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수행평가는 혼자서 수행을 하게 되나요? 아니면 여러 명이서 팀을 이루나요? 보통은 혼자서 하는데요. 가끔 팀플이 있기도 해요. 영어 수행평가 같은 경우에는. 국제학교도 수행평가 비슷한 활동들을 하죠. 하죠. 혼자서는 잘 안 한다고 들은 것 같은데 여러 명이서 같이 합니까? 아니면 혼자서도 합니까? 여러 명이서 할 때가 더 많아요. 주제는 누가 잡게 되나요? 주제는 선생님이나 아이들끼리 말해가지고 정할 때가 많습니다. 팀원도 각자 원하는 사람끼리 구성하게 되나요? 그게 때때마다 다른데 원하는 애들끼리 할 때도 있고 선생님이 지정해주는 애들끼리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한국에서는 수행평가 결과는 그때그때 선생님이 알려주시나요? 뭐 잘했다 못했다? 한 일주일 정도 있으면은 선생님이 반에 붙여주세요. 점수를. 근데 수행평가라는 게 원래 잘했는지 못했는지가 명확히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불만이 있지 않을까요? 나는 열심히 저 팀보다 잘했는데 왜 우리 팀 성적이 이런가? 그 팀끼리의 경쟁보다는 그 팀 내 역할 분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보통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요. 저희는 원하는 사람끼리 대부분 못하고 성적대로 못하는 친구와 잘하는 친구 좀 이렇게 섞어서 반반 4명 정도씩 하는데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공부를 안 하는 친구들은 참여를 안 하니까 저희가 만약에 다 준비해서 좋은 점수를 받으면 이 친구들도 좋은 점수를 받게 되는 좀 안 좋은 점이 있죠. 그러면 시험 수행평가 비중을 점점 더 늘려나가는 그런 거는 바람직한 건가요? 아니면 지금처럼 시험을 위주로 하고 수행평가를 좀 참조하는 게 더 좋을까요? 제 생각에는 시험을 조금 줄이고 수행평가를 좀 많이 늘리는 게 더 좋은 생각 같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 시험은 너무 꽉 틀에 막혀 있다고 생각하고 수행평가는 좀 더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자유로운 주제에 대해서 자유로운 그걸 배우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군요.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체벌이라는 게 우리나라도 많이 줄었죠. 이제 직접적인 체벌도 학교에서 벌어지나요? 아니요, 금지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뭐 경찰서에 뭐 신고한다는 얘기도 네. 있고, 그렇죠. 하도 뭐 동영상으로 찍어서 올리기도 하고요. 그 국제학교에서도 체벌이 있나요? 선생님이 매를 드시는 체벌이? 매를 들기보다는 그 교장 선생한테 불려갈 때가 많습니다. 한국 학교에서는 교장 선생님한테까지 가는 경우는 없지 않나요? 그죠. 교장 선생님 보통 급식실에 오셔서 인사를 받거나 그런 일 외에는 하시는 일이. 교장 선생님이 직접 관여하세요? 그 교장 선생님이 직접 결론을 내려주세요. 학교 선생님하고 학생 간에 뭐 어떤 의견 차이가 나면 그거는 교장 선생님이 좀 제3자 입장에서
판단을 내려주시는 거군요. 네네. 부모님도 같이 부르나요? 그럼 교장 선생님한테 갈 때는? 교장 선생님한테 갈 때는 부모님과 함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과. 네. 한국 학교도 부모님 불러와라 그러면 제일 겁나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그 한국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폭대위라는 게 있어서 학교 폭력을 당하면 신고가 들어오면 무조건 그게 열려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양쪽 부모님이랑 학교 선생님들이 다 앉아서 약간 모의 재판처럼 그런 게 꼭 일어나죠. 예. 저희 자랄 때는 폭대위 이런 것도 없었는데 이제 많이 그런 제도들이 새로 들어왔군요. 그 국제학교에서는 부모님의 참여하는 그런 세션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진짜 그런가요? 부모님이 바쁘다고 그러더라고요. 국제학교를 보면. 네, 그 학교에서 하는 행사들이나 이럴 때 부모님들이 거의 항상 참석을 하십니다. 예. 방청뿐만 아니라 직접 어떤 행동을 해주시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같이 보실 때도 있고 또는 행사 참여도 자주 하세요. 예. 한국에서는 거의 부모님, 선생님이 부르기 전까지는 잘 안 오시죠? 그래도 한국도 요즘은 좀 그런 게 있는데요. 바자회 같은 걸 하면 부모님들이 와서 음식 그 부스를 맡아주신다거나 이런 건 있지만 그런 거 외에는 부모님이 좀 참여한다거나 아니면 선생님께 직접적 도움을 드리면 또 뇌물 이런 게 되기 때문에 네. 맞아요. 저희 한국은 좀 그런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좀 선생님하고 부모님하고도 친해지면 좋은 건데 그게 좀 편애다 뭐 이런 경우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 같네요. 예. 국제학교에서 제일 나쁜 행동이라고 보는 게 뭔가요? 학생들을 상대할 때, 볼 때. 학생들끼리 서로 왕따하거나 그 직접적인 폭력을 가할 때 가장 심하게 처벌됩니다. 왕따에 대해서 뭐 영어로 표현하는 게 하나 있던데요. 뭐라 그러죠, 그걸? bully라고 합니다. 예. 왕따를 시키면 어떻게 되나요? 왕따를 시키면 일단 다시 교장 선생님한테 불려가고요. 또는 그 같은 반에 있는 학생이 왕따를 시킬 경우 다른 그 반으로 옮겨갈 때도 있고 또는 그 주의에 못 있게 선생님들께서도 주의를 많이 줍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왕따는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죠. 그럼 왕따 발생하고 나서 이렇게 원래 학생을 다른 반으로 보낸다든지 아니면 왕따를 이룬 학생들을 다른 반으로 찢어놓는다든지 뭐 이런 그런 후속 조치들이 이루어지나요? 조치의 방침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일단 저는 그렇게 이루어진 경우를 본 적은 없고요. 저희 나라는 뭐 대부분 가해자 편을 많이 들어줘서 피해자가 전학을 간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서 항상 논란이 되는데 한국에서는 딱히 그렇게 뭐 반을 찢어준다거나 이런 조치는 취해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그 왕따를 시킨 학생들에 대해서도 그 벌점 같은 것들이 있는 거죠. 그 학년이 마칠 때쯤 되면은. 국제학교에서도 그 왕따를 시킨 학생들은 그러면 이제 교장 선생님한테 불려가고 뭐 반이 찢어지고 그렇지만 또 특별히 다른 무슨 페널티 같은 게 있나요? 벌점 같은 것이? 벌점은 딱히 없는 것 같은데 학년이 끝날 때쯤 유급이 된다거나 그런 페널티를 따로 받습니다. 유급당하는 학생들도 가끔 보셨나요? 가끔 볼 때 있습니다. 유급은 한국에서는 거의 일어나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렇죠?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 가끔 하시는데 한국 학교는 애들이 많이 자던지 떠들던지 벌점을 엄청 많아도 유급은 안 당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희가 되게 편한 환경에서 외국보다 학교를 다닌다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이 유급 제도는 우리나라도 좀 생각해봄직한 제도인 것 같아요. 유급 제도요. 근데 실제로 당한 학생은 자기 그렇죠. 유급을 당하면 자기가 동급생이었다가 그 다음에는 자기 선배가 되는데 갑하고는 유급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은 것 같습니까? 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받을 만한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정당한 처벌이어서. 예. 수빈 양도 비슷한 생각이시고요. 네. 한국적 정서에서도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건 좀 어렵겠지만 뭐 솔직히 진짜 참여 하나도 안 하고 학교에 와서 7교시 내내 자는 애들도 진짜 많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똑같은 졸업장을 받는 거가 좀 살짝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긴 하죠. 그런 점도 하여튼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그런 문제일 것 같습니다. 예, 2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